이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양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물리 현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걸 감을 잡아야 돼요. 예. 그게 바로 뭐냐, 어디 붙었어요, 상수가? 바로 공간, 시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간, 시간이 마음껏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예. 자, 됐어요? 자, 요 갈릴레이 변환이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하는데 전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가 주춧돌이에요. 이 주춧돌이 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왜 이게 출현했나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뉴턴 메커니즘 먼저 나왔어요. 완전히 물리학계가 이제 평정이 됐어요. 모든 게 뉴턴 역할로 다 설명이 된다 생각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자, 뉴턴 상대성. 예, 뉴턴 상대성은 뭐냐 하면, 모든 가능성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모든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자기파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전자기 현상도 뉴턴의 상대성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려고 적용해봤더니 전자기 현상은 뉴턴 상대성을 위배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의 두 가지 현상 다 설명할 수 없잖아, 뉴턴 역학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뉴턴 역학은 대단했으니까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 전자기 현상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따라서 노렌츠 변환. 예,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전자기 현상이 바로 뭐죠? 따라서 빛이에요. 바로 빛이 물리학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만류력 법칙 속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그대로 있고, 뉴턴 역학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우주 전체를 설명하죠. 자, 뉴턴 역학이 왜 우주 전체를 설명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뉴턴 상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대성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상대성은 다시 정리를 보세요. 뭐냐 하면 모든 간성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 공변한다 이거 되는데 이 공변하지 않는 시스템 출현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뉴턴 상대성을 위반하는 현상이 전자기 현상이 출현했기 때문에 모든 데 적용되기 위해서 뉴턴 역학이 이 전자기 현상을 설명해야 돼요. 그 공변성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 뉴턴은 자 갈릴레이 변환, 뉴턴 역학은 갈릴레이 변환인데 갈릴레이 변환을 확장해갖고 바로 빛의 세계를 설명한 거에 따라서 노렌츠 변환. 이해했죠? 노렌츠 변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이게 노렌츠가 유도한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 왔어요. 노렌츠가 유도를 했는데, 자,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G는, 드디어 G 값이 뭔지 딱 나타나죠. 루트를 취하면,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물리학 하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되게 궁금했죠? 또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 있나?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물리학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워낙 자주 나오는 수식이니까요. 여기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항상 이 팩터가 나오잖아요. 이 팩터 기원이 어딘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팩터가 물리학에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걸 학자들이 데피니션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감마로 두자. 자, 또 감마 팩터. 예, 이 감마 팩터예요. 자, 이 감마 팩터는 나중에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거는 감마라는 이 팩터는 가장 이게 이게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가장 속도 제로, V가 제로 같으면 얼마예요? 이 값이 1이 돼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강속이 되면 V가 C가 되면 이게 1이 되잖아요. 1-1은 제로 되잖아요. 어떤 숫자를 제로로 나누면 무한대가 돼요. 이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양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물리 현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걸 감을 잡아야 돼요. 예. 그게 바로 뭐냐, 어디 붙었어요, 상수가? 바로 공간, 시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간, 시간이 마음껏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예.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왔어요. 다시 보면, 적용해 봅시다. 자, 그걸 적용하면 드디어 갈릴레이 변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갈릴레이 변환, 우리가 요걸 G라 뒀잖아요. 그럼 갈릴레이 변환은 G 대신 감마 X 마이너스 VT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노렌츠 변환이 된 거죠. 요게 갈릴레이 변환이었잖아요. 어디 적어놨나? 적어줄게요. 요게 갈릴레이 변환. 이 두 수식을 부르는 이름이 이게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에요. 갈릴레이 좌표 변환이요.
자, 조금은 버티세요. 예. 자, 이게 갈릴레이 좌표 변환이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노렌츠 변환이요. 자,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요 치값이 들어온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노렌츠 변환에서는 x 프라임이 어떻게 버리냐면 감마 팩터가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t 프라임 어떻게 될까요? t 프라임. 자, 요거는 t 프라임 어떻게 됐어요? t 프라임 t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디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간성계마다 다 달리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t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가는 바로 우리가 이 수식에서 풀었어요. 자, 이겁니다. t 프라임이 어디 갔죠? 요거 있잖아요. 이 수식이요. 자, 이 수식의 g값을 구했잖아. 우리가 g값을 구했기 때문에 예, 감마에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dt에 no. 위에 거 적어야 돼요. 좋아요. 그래, 좋아요. 위에 거 적어야 돼요. 요거 노상 d 가다 또 헷갈려요. 자, t 프라임을 찾아야 돼요. t 프라임이 어디?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 잘 따라와야 돼요. 요 수식이요. 그러니까 감마에 t에 x 오버 v에 자, g자승 대신 뭐죠? 감마 자승을 적으면 되겠죠. 감마 자승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은 이렇게 바뀌다라는 거예요. 예, 관성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예. 요 변환 수식이 이걸 바로 노렌츠 변환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개가 노렌츠 변환이에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노렌츠 변환. 노렌츠 좌표 변환이요. 이 좌표는 시간, 공간 좌표 말합니다. 좌표 변환이요. 됐죠? 자, 그럼 이걸 감마 값을 한번 집어넣어갖고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요 수식에서 이걸 구해봅시다. 요것서 이제 드디어 u 프라임을 구해봅시다. 자, 근데 할 줄 알죠? 뭐냐면 dx 프라임에 t 프라임이요. 예. 자, 그러면 감마가 없어지고 dx 프라임에 vdt가 돼요. 그럼 dt에 아까 비슷한 겁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v에 dx가 되고 자, 요 감마는 없어지고 요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감마 자성 요거 역수 취해 갖고 제곱해 주면 되니까네. 바로 1 v 자성 c 자성이 되고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빼 주면 돼요. 자, 다 됐어요.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도 동일하게 그냥 다 한번 적어줄게요. dx v dt에 dt 자, 요때는 지금 요거 1-1이니까 제로 되죠. 요 마이너스만 앞으로 나옵니다. 요때 부호가 바뀝니다. dxv에 뭐가 되느냐면 v자성 c자성이 돼요. 자, 요 수식을 분모 분자에 dt로 나눠주는 거예요. 동일한 수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한당한 거, 이제 통쾌하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차가 오는데 차의 속도가 30만 킬로가 되면 내가 이쪽으로 30만 킬로로 달리면 내가 여기서 이 속도를 도플러를 딱 재면 이 속도를 재면 이 속도 얼마 나와야 돼요? 60만 킬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갈릴레이 변환이에요. 반드시 60만 킬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강속도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걸 지금 증명해 보일게요. 이 수식이 위대한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자, 양쪽에 자, t로 나눠주면 자, dx dt 마이너스 v가 되고 요거는 dt로 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자, dx dt에 자, 요거 v 없어지면 v c자성이 되죠. 예. 이걸 다시 써주면 뭐냐면 이게 바로 u가 되죠. 프라임 없는 u가 되죠. u 마이너스 v가 되고 1 마이너스 자, 요게 뭡니까? 요게 또 v잖아요. 아니, 요거 v라 쓰면 안 돼. 요게 u입니다, u. 요게 u입니다. 예. 요 값이 u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c자성
UV가 되죠. 됐죠? 이게 뭐냐면 이게 U'입니다. 드디어 속도의 합법칙이 유도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유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 과정이. 예. 요 자체가 V니까네. 요 자체가 U니까, U. 적어준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강속 불변의 원칙. 강속 불변의 원칙 여기다 적용해 줘 봐요. 항상 적용하면 돼요. 강속 불변의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자, 여기에 내가 지금 어떤 차가 오는데 이 차의 속도가 강속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 그거는 여기에 V가 강속이란 말이에요. 내 앞으로 내가 차를 몰고 왔는데 강속도로 차가 나는 시속 100km 달리는데 내 앞으로 강속도로 초속 30만 km 차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만 플러스 100km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이 공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보여줄게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U'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본 이 앞에 오는 강속도로 다니는 저 차의 속도는 이게 바로 C-V가 되죠. 그 다음에 1-C 요 대신 뭘 집어넣나 하면 C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뭐냐면 CV가 되죠. 자, 이걸, 예, 해주면 C-V가 되고 1-CV가 되죠. 됐죠? 자, 수식 잠깐 변형시키면 C를 앞 빼내면 1-C/V에 1-C/V, V 오버 C가 되죠. 오, 세상에. 이거 초등학생 할 수 있죠. 뭐죠? 강속이네. 또 사기당한 기분이야. 마술을 하는 기분이야. 마술을 하는 기분. C가 됐잖아요. 놀랍게 내가 시속 100km 달리고 있는데 내 앞에 초속 30만 km 달린 차가 있으면 30만 플러스 100km가 아니고 그 차도 역시 30만 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드디어 뭐가 맞다는 말이냐면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강속 불변이 어떤 관찰자에 무관하게 강속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강속을 제한 나머지 모든 거는 상대적이에요. 더해주거나 변. 그건 갈레이요. 속도가 낮을 때 갈레이 법칙으로 가는 거, 갈레이 그 변환으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속도가 낮을 경우에 만약에 U하고 V가 속도가 강속보다 형편이 적다. 지금 뭐 기껏해 전보 세특기도 형편이 적은 겁니다. 강속에 비하면. 그런 거 다 할 때는 이 공식이 갈레이 시스템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충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U' 내가 봤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어보세요. 이 공식에다가 어느 공식 상관없습니다. 이 공식에다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 이어볼게요. 요거에. 요거 이으면 요거 이어야 됩니다. 요거 이으면 지금 U나 V가 두 개 곱한 거나 C 자수이나 이거는 거의 제로에 가겠죠. 이건 강속이고 이거는 100km 해봤자 뭐 만밖에 안 되고 이거는 30만 곱하기 30만 되니까 이건 제로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이게 제로면 분모는 1이죠. 분모 1이면 야는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하면 바로 U-C. 그러니까 자, 앞에 오는 게 빛이 아니면 두 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갈 경우에 같이 가게 빼주고 마주올 게 더해주는 거. 요 수식을 더하기 형태로 표시하는 거, 요 바꿔주면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속도를 더하거나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 빼줘야 되고 마주오면 더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낮을 때는 그 법칙이 맞는데 강속도가 되면 완전히 황당하게 무조건 강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더해주거나 빼주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속도가 되면. 이거 다 증명했어요. 자, 다음 노렌츠 변환. 자, 노렌츠 변환 결과가 뭐냐 하면 드디어 빛인 전자기 현상도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해갖고 불변인 변환식을 찾아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따라서 노렌츠 변환. 그래서 상대성, 특수 상대성. 특수 상대성의 다른 이름이 그냥 노렌츠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술적으로. 그 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노렌츠는 이 공식을 유도해놨는데 이 공식 의미를 몰랐어요. 아인슈타인이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어떤 수학적 조작이 아니고 우주가 그렇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진짜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실험 결과 있으면 군더더기 안 붙이고 그게 맞다고 인정해버리고 다른 걸 바꿔버렸어요. 자, 따라 기존 관념을 끊어버렸어요.
새로 증거가 나오면 그걸 원리로 삼아버렸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 끝난 거예요.